네, 북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이틀 만에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연합뉴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 북한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성공단 출입권에 대해서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통일부 관계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은 관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관계자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했다가 이틀 만에 해제했는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개성공단 같으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제 토지와 인력을 내서 남북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북 교류 협력의 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로 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가운데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보면은 남북은 임대차 계약일 그러니까 2004년도에 당시 6월에 남북 간에 북한으로 말하면은 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의 기업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이 되겠는데 2015년부터는 북측에 토지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북측에 내게 될 토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현재 남북 당국 간에 어떤 그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최상철 부위원장이 있고요. 또 그 기술직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이 2명에 대해서 북한에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지난 지난 3일 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네. 문제는 다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프닝성이지만 문제는 지금 남북 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토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그리고 우리 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간에 앞으로 끊임없는 서로 기싸움 또는 이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난 2월에도 남북 간에 당시에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상당히 신경전까지 벌어져서 6개월간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러한 그 임금 인상에 이어서 이제 토지 사용료 문제까지 터진다면은 현재 남북 간에 혹시 그동안에 이런 그 지난 2013년에 한동안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 불똥이 잘못 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락이 됐고요. 네. 향후에 이 협상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싸움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예상을 해보면 사실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순천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로서는 남북이 특히 그 이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예. 북한 측에서는 지금 당장 개성공단이 2013년도에 당시에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한 평당 약 14만 원의 분양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약 5 내지 10% 정도의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게 북한 측의 입장이고요. 네. 기업인들은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또는 그 경제 사정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1%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크게는 9%, 작게는 4% 이러한 그 남북 간의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누구의 손을 과연 최종적으로 들어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출발선상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기업인 간에는 이 토지 사용료를 얼마를 낼지를 놓고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고 이런 의견을 서로 이제 절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그 진통이 예상이 되고 이번에 최상철 부위원장의 통행을 제안했던 것도 북한에서는 사전에 남측의 길을 꺾어서 나중에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 갈등 때문에 혹시나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당국 간에는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그 당국 간 회담이 현재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난 그 8월 25일 날 남북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국 간 회담을 열자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네. 이 빠른 시일에 대해서 서로가 현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25일부터 약 27일이 지난 그 9월 21일에 당시에 북한에 남북 간의 당국 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그 3일 만에 답변이 왔었는데 현재 그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북한 도발설 등이 남측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특히 이제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 간의 이제 그 대결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9월 24일 날 그리고 이어서 10월 30일 날 세 차례 북측에다가 남북 간에 8월 달에 합의한 당국 회담을 열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어제 노동신문이 이제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데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노동신문에 어제 개인 논평이 실렸고요. 이 논평에 보면은 남북 간의 이제 대결이 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신의가 있는 남북 협상을 대화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이런 개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동해에서 있었던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 기동훈련 그리고 현재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공군 연합 합동훈련 이런 군사훈련을 또 빌미로 삼아서 우리 측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현재 북한의 입장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당국 회담을 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서는 정확히 정리가 안 됐지만 우리 측에서는 당국 회담을 열기 위한 의지를 세 차례나 제의를 했고 직접 나서서 북한에 제의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그러한 의견서마저도 받아들인 것을 네. 거부할 정도로 현재는 냉각된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일 정상이 3년여 만에 만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북한도 여기에 이제 일본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준비했는데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극악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로서 일본이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죄악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하여야 한다. 내용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좀 풀이를 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그 한일 정상회담이 3년 6개월 만에 열려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 때를 계기로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일본의 입장은 방금 전에 이 리포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베 총리 입장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1965년도 한일 수교 회담이 열릴 당시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1995년도에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민간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왔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배상 문제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다행히도 한일 정상 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자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 일본 그 일제시대에는 북한 측에서도 역시 포함을 해서 네. 약 20만 명 가량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나왔으니까 북한 측에 있는 피해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북한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 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이런 그 성명들을 잇따라 내오면서 일본은 그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북측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을 하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그 북일 간에는 국교 수교 협상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해결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북일 간에는 현재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 때문에 예. 이 북일 수교 협상 자체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교 협상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고 예.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문제가 65년대에 풀렸던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북일 간에도 이제는 풀어간다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인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본 측에서 한일 간에도 역시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내놓을까 사실 의문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역시 북한 측에서도 이런 그 기대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남과 북이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일본을 압박해서 어떠한 해결을 촉구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 내놓은 그 드레스덴 선언 가운데에는 보면은 남북 간의 이제 동질성 회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공유했던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왕건이 세웠던 궁궐타가 있습니다. 현재 개성에 있는 만월대인데요. 네. 현재도 이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만월대 복원 문제에 대해서 남북의 학자들이 현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독도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공이 서로가 역사에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남북이 이에 대해서 공동의 박자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남북 관계 자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정도로 현재 활발하게 서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 남북 관계 문제가 먼저 풀리면은 한일 관계, 북일 관계도 함께 풀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 관광 상품이 본물을 잃는다라는 내용인데 평양 시내를 뭐 헬기로 관광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네. 관광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시내를 헬기를 타고 평양 국제공항, 그러니까 평양 시내 북동부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 자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헬기를 타고 북한을 돌아다닐 경우에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도 주변을 돌 수가 있고요. 예. 북한이 내놓은 가장 그 유명한 장소, 그러니까 5월 1일 경기장이나 김일성 경기장, 개선문 이런 북한이 자랑하는 여러 명소들을 헬리콥터 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오는 그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새해맞이 그 관광을 헬기 위에서 평양 시내 상공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그 북한의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서는 이 상품에 추가를 해서 북한에서는 그 여객기를 동원해서요 평양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또 선전하고 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 시내를 둘러보는 장면이 과거 한때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뿐만이 아니고 여객기 심지어는 북한이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인석 또는 5인석 경비행기라고 하는데요. 아마 AN2기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비행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기를 통해서 북한 시내 상공에서 평양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됐다면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관심을 가질 것도 분명하고요.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흔히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그런지 좀 관광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외화벌이가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핵과 경제 건설의 그 병진 노선입니다. 이 경제 건설을 올해 가장 큰 국정 화두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는 필수적으로밖에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들 특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이런 상품들이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먼저 관광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제3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또는 네. 기발한 이런 여행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을 역시 또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건요. 안전 문제가 좀 충분히 담보돼 있는지 이 부분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제 평양 상공을 뜨는 거는 확인을 했지만 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객기 또는 헬리콥터, 북한에서 이제 직승기라 그러는데요. 또는 이제 그 AN2기 같으면은 과거 2차 대전 이전에 사용했던 이런 전투 비행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안전을 담보할 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안전이 물론 이제 시급히 보장이 된다면은 특히 이제 과거 케네스 베이 같은 경우 북한을 여행했던 미국인 여러 관광객들이 억류되는 사태가 잇따랐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안전도 문제이지만 제도적 안전 자체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여행 상품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획기적인 기발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북한을 선뜻 발을 들여놓을 네. 외국인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의 내치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른바 경로 정치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뻘 되는 고위 인사들 앞에서는 그동안 군림을 해왔는데 이렇게 부쩍해서 원로 챙기기에 나선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백두혈통이라는 이런 예. 명분입니다. 이 백두혈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빨치산 혈통인데요. 예. 최현 장군의 아들인 최영애가 현재 김정은의 가장 측근에서 노동당 비서로서 김정은의 국정 운영을 현재 돕고 있고 아울러서 오진우 국방위원장의 아들인 오일정 노동당 행정부장이 현재 당의 핵심 권력으로서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백룡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아들 오금철 역시도 10년 만에 별이 3개에서 4개로 승진을 해서 결국은 김정은의 군사 정책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그 빨치산 혈통들이 현재 김정은 정권에 굉장히 가장 큰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그 빨치산 혈통들 가운데 최근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 현재 18명이 올 들어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생일상을 보내서 축하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김정은이 본인의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를 하고 이러한 빨치산처럼 일반 주민들도 백두혈통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무한 충성을 보여라, 무한 충성을 바쳐라 이러한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화장품 광고, 그것도 이제 화장품 품질 개선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장 측근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은 결국 김여정과 그리고 이설주 두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빠지지 않고 나왔던 장면이 결국은 평양국제공항에 면세점의 당시에 화장품 코너에 김여정이 직접 둘러보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반영한 것인지 몰라도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들,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 그리고 신의주 화장품 공장 등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그 북한에서는 은하수라는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도 우리로 말하면은 살결물 그러니까 스킨을 이제 살결물이라 그러고요. 로션은 이제 물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분크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감 있고 또 재질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국산 재료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네. 이런 북한 화장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SNS를 우상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북한의 사이트를 좀 잘못 알고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해프닝성 기사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선의 오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인들은 여기에 현재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예. 일단은 그 조선의 오늘에서 고영이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가 고영이가 현재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선전 효과를 위해서 김일성 주석이 한복을 입고 있는
이런 친근한 모습이 또 사진이 나왔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보도들이 현재 국내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확인을 해본 결과 북한의 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이 아니고요. 현재 인스타그램 내에 DPRK 투데이,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조선의 오늘이라는 이런 네네. 그 개인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에 김일성 관련된 또는 고영희 관련된 사진들이 최근에 급속하게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선의 오늘의 사이트가 아니고요. 현재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DPRK 투데이라는 이런 영문 명칭을 가진 계정에 북한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사진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도 있고요. 또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파업 장면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많은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사진들을 모아놓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현재 SNS를 통해서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나섰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현재 지적들이 나와 있고 정정이 좀 뒤따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